안녕하세요. 제이덱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전 7시 3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얘기하기가 무섭게 엊그저께였죠. 이틀 전에 제가 요 지점까지는 한번 내려와야 된다. 이제 내려와야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만큼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60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60선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전고점과 60선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얘가 한 번 더 여기까지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모양을 만들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월봉이라 월봉상 이런 모양을 만들면 상당히 이게 괜찮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월봉상 이렇게 안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월봉상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면 이때도 이렇게 ABC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쌍바닥 형태를.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서 AC 여기 AC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만큼이 이제 요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될지 뭐 지금은 이제 아직은 C파가 진행 중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여기도 보면 이때 이제 초기였는데 이때는 초기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조건이 계속 얘기했지만 요 정고점을 음봉이 돌파할 때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여기 정고점 돌파할 때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음봉 없이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얘가 이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요 지점 19,804불 요 지점까지 한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요 60선이 있는 데까지 한번 터치하고 이제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도 아마 거의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그리고 대부분 요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2018년도에. 요때를 경험하셨는데 요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뭐 지금 비트가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 이때 과거의 이 기억이 이제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요때도 난리가 났었죠. 요때 기억나시나요? 요때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이때도 뭐 20K 간다, 뭐 10K 간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때도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때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 지나고 보면 이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도. 그러고 나서 여기 조금 약간 반등. 여기서 양봉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비파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마지막 피넬라를 한 거냐, 오파를 끝낸 거냐라고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뭐 이렇게 1파,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1파, 그럼 여기가 이제 2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3파, 그리고 여기가 뭐 4파, 여기가 5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사이클 하나를 만든 거겠죠. 이렇게 1파.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2파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2파. 그러면 여기가 2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그 큰 사이클을 하나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게 2파라고 한다면 대파동에서 2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2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3파인데 3파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3파 이렇게 이 대파동 3이 아니라 작은 3이겠죠. 3파 그럼 여기 3의 2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그렸듯이 이렇게도 봤었던 거죠. 1파. 그런 다음에 여기가 2파. 그리고 여기가 3의 1. 근데 여기 시작점을 여기로 보는 거죠. 이렇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파. 이런 식으로 4파가 진행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5파가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5파는 적어도 뭐 요 1파에 요만큼 1파에 비례해서 요 정도에 맞춰서 균등하게 가니까 요 정도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작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게 보면 1, 2, 3, 4, 5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A, B, C는 진짜 이건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파, 2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큰 파동 하나가 여기 큰 파동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죠. ABC가 확실하게. 그럼 이제 이게 뭐냐? 1, 2, 3, 4, 5에서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A, B, C는 이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큰 파동 하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 C파의 끝자락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 파동이 지금 3의 5파에서 4파 조정인가 3의 5파 다음에 4파 조정인가 아니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때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파동에 1파, 2파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두 개죠. 3의 5파가 끝난 다음에 4파 조정이냐 아니면 새로운 파동에 지금 2파가 조정 중인 거냐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거나 3의 5파 다음에 4파가 조정 중이라면 5파가 남은 것이고 1파 다음에 2파 조정 중이라면 이제 3파가 남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얘네처럼 이런 식의 상승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인데 요 정도 비율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요런 걸로 이제 관점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가 1파 지점이다. 여기가 1파 지점이면 1파에서 지금 올라간 요 고점이 몇 프로죠? 얘가 한 2000%? 1파의 고점이 한 2000% 정도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1파다.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1파라고 하면 1파인데 2000%가 올랐어요. 그러면 3파는 적어도 이 1파보다는 높게 올라가겠죠? 그럼 고점은 상당히 높겠죠. 3파의 고점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2파는 적어도 얘가 2파가
지금 이게 지금의 파동이 2파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대략 얼마 지점이냐면 3,334불.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3,334불. 뭐 요 지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가 1파라면 1, 2, 3, 4, 5 이렇게 되고 A, B, C라고 한다면 얘가 뭐 지금 여기까지 여기 1파의 고점이라고 여겨지는 요 뭐 여기까지는 뭐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여기가 1파, 지금 2파가 진행 중인 거니까 여기죠. 이렇게 2파가 진행 중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오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3회 5파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1파고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여기까지가 3회 4, 3회 5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내려온 거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3회 5파니까 지금은 4파겠죠. 그럼 5파가 남았다. 그럼 이 5파는 얼마 정도 올라갈 거냐?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은 1파 정도의 길이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만큼 올라가면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약간 뭐 미달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달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가 올랐냐면 17,000%예요. 예, 그리고 맥시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4,0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10, 100, 1000만, 예, 58,000%.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10, 100, 1000만, 10만, 27만 프로. 지금 여기 1파가 여기 최저점에서 올라갔다. 라고 하면 얼마냐면 거의 30만 프로가 올랐어요. 이 1파 때. 이게 비트코인 초기였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올라가는데 뭐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거나 여기라고 쳐도 여기에서 올라갔다 쳐도 10, 100, 1000, 46,000% 요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이때에서 이만큼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5파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그냥 다 무시하고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 5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났으면 A, B, C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때 이제 1파, 2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1파, 2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한번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가 저는 ABC 조정의 이 ABC 조정의 맥시멈 자리라고 보는데, 뭐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1파가 시작이 돼서 여기가 1파, 대파등 여기 1파라고 한다면 지금 2파잖아요. 근데 2파가 제가 얘기했죠. 많이 떨어지면 여기 1파 지점까지도 내려오는 게 2파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연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본 자리는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그리고 요 60선 자리. 이렇게. 그리고 연봉상 보면, 연봉상 보면 5선 자리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본다는 거는 과거의 어떤 이 차트를 참고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는 건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금 이때 언제죠? 이때 2010년 이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년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하고 3년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하고 3년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려왔어요.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죠.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감기는 어떻게 오냐? 채굴 난이도와 채굴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반감기 때는 뭐냐? 뭐 평상시에는 100개를 채굴되던 게 이 반감기 때는 50개밖에 채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개밖에 채굴이 안 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되면은 올라가는 상황. 뭐 요 정도의 상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 3년을 주기로 해서 상승, 3년 상승, 1년 하락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요때 하락할 때도 보면 연봉상 거의 이 5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때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5선을 이때가 언제냐? 2018년 그리고 2014년 2014년과 2018년 둘 다 이 5선을 걸치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상승을 해왔어요. 계속 이 사이클을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국면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유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얘가 지금 2010년부터 2000 지금 22년이니까 12년째라고 할 수 있죠. 횟수로 12년째가 되고 있는데 얘가 제가 십시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죠. 뭐냐?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새로운 어떤 뉴 썸띵이 여기에 우리 인간 사회에 나오면 이 인간 사회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10년을 버티게 되면 걔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10년을 버티면 10년을 버티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년을 버텼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2년째죠. 그러면 10년을 버티고 나면 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경제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리니까 앞으로 이제 한 8년 정도가 더 남았겠죠.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이 20년을 버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다른 어떤 재화나 가치처럼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서 얘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수요로 기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녹아져.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웹 3.0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기술적으로 기업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알트코인들도 이제 이 시장에 도태되면 없어질 것이고 또 신흥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요렇게 이때 2014년과 2018년에 이어서 지금 2022년에도 동일하게 여기 5선 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 전해의 50%를 깨고 내려오지 않았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뭐 50%는 커녕 한 3분의 1 지점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때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완전 하락 장악형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5선이 지지되면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만약 5선이 지지되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말아 올리면서 5선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뭐 생각도 들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한 9월까지는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계속 출렁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9월 이후에는 조금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가 전년도 이 하락장 때 전년도에 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이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항상 이랬어요. 근데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봉상 전년도에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못하는 음봉이 뜨면 얘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버텨야 돼요. 이런 연봉상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차트가 있는 모든 그 차트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게 지금 얘기한 이거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꼭지, 이렇게 봉이 있으면 이렇게 꼬다리가 있죠. 그러면 윗꼬리를, 이 꼬리를 음봉이 딱 터치하고 내려오면 얘는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음봉을 버텨야 돼요. 이 음봉을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간에 이걸 버텨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다. 그리고 버티면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다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이때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도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째 상승을 해서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죠. 지금은 뭐 비할 때도 아닌데 이때 2018년에 엄청 내려왔었는데 다시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갔고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5선만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또 얘가 3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금 요때가 요 3년 동안은 점점 퍼센테이지가 뭐 거의 반씩 줄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온갖 악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도권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얘가 한번 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도미넌스는 일단 비트가 떨어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3파로 보고 있는데 이게 3의 1, 3의 2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돌파한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 모양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죠. 비트가 떨어지니까 얘가 한없이 떨어진다는 건 알트들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알트를 매매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하람이 패턴이 나왔어요. 하람이 패턴이라고 하면 바닥 상승 중이나 하락 중에 이렇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 안에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 요 바디가 이 바디 안에 머물러 있는 패턴을 이제 제가 하람이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 하람이 패턴이 나오면 하락 중에 하람이 패턴이 나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상승의 중에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한번 반등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 갭을 어떻게든 한번 매꾸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보면 나스닥도 이렇게 연봉상 보면 연봉상 나스닥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이때 나스닥이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였는데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이게 지금 10년째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그 차트적인 근거는 뭐냐면, 얘가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서 얘기했지만 이 전년도에 이 양봉의 고점을 한번 빵 치고 음봉을 만들고 내려왔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끝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엄청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쭉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지금은 이 음봉이 이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이 5선이 지되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얘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버티시면 돼요. 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요때도 나스닥이 지금 1985년이었나요? 네, 1985년 네, 시작된 이래로 얘가 지금까지 요때 한번, 그리고 요때 이렇게 요때, 그럼 요때는 다 5선을 깨고 내려와서 20선을 터치했죠. 근데 지금은 요때하고 좀 다르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5선을 지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죠.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요 고점을 운봉 없이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야 뭐 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얘가 그렇게 해서 돌파했죠. 일봉상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얘를 월봉으로 보면 요렇게 요 지점을 지금 이렇게 3봉이 된 요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월봉상 여기 음봉이 좀 찝찝하다고 했죠. 요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걸 양봉으로 돌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를 재차 돌파해서 양봉 이렇게 그려가면 얘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계속 지금 상승 중인데 얘도 지금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A, B, C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제가 저번에 그린 게 이렇게 해서 얘가 1파, 2파 그리고 요게 3파,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플랫 조정이 나왔고, A, B, C. 그래서 이게 지금 1파인지 1파일 가능성이 높겠죠. 얘는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선 다음에 뭐 이제 2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이때 뭐 얘는 이렇게 큰 한 파동이 이제 그려졌다고 보여지고, 이게 1파, 2파 뭐 이렇게 보고, 이제 이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했는데, 얘도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4파 뭐 5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거의 한 파동의 꼭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여기 3파 꼭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4파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장이 안 좋고, 이제 FOMC 회의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뭐 다 선방형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바닥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바닥에서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섣불리 들어가 가지고 또 물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구름대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컨디션이 되면 또 알트코인들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